패션 전부터 연결은 결로 연결되고 하면서 발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한테 미투배달라고 하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응원할 때는 없더라고. 그 이유는 왜 그러는데 그래서 앞에 내가 일부러 발표를 했어요. 본인이 그 시간적으로 위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그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마지막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의 반응이 참 궁금하거든요. 내가 벽에다 대고 얘기를 했나,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강평이라고 해도 좋고, 그것이 너무 무거무시하면 소감이라고 해도 좋고, 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아까 내가 반론을 초대했는데 그걸 지적해주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다못해 없으면 질문이라도 하자고 그랬죠? 회사에서 그런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내가 질문을 하니 언제든지 하는데, 혹시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명쾌한 대답을 할 거다. 장사한테 주민등록증 보라고 하면 몇이냐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되니까 당장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건 실망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크가 이제 준비가 된 모양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기할 사람 손 들고 김나희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행정 박사과정의 이황원입니다. 그래서 이황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첫 시간에 들어왔을 때 강의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고집이 굉장히 세실 것 같고, 그리고 강의를 첫번에 듣다 보니까 예전에는 부모가 많아가지고 휴강도 많이 하고, 그리고 대학이 참 시간이 많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교육부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부족이에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집에를.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닌데 이제 그런 의식을. 그래서 이제 이재득 선생이 이거 인터넷으로 무슨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앉아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서 강의를 계속 틀어놓고 한번 강의 청소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구나. 유레카 알키메데스 아닙니까? 이거 불안하지. 알겠다. 그래서 이게 그래 그때 장사님 화이팅! 장사님 선생님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장사님 화이팅! 이번에 딱 해놓고 이야, 이거 참 이거 좋은 시각이다. 근데 사실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교육본이론이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몰랐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교육부 장관 하라고 해서 많고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 장관 오신 분들이 교육본이론을 모르셔서 그런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잘 아실 건가 싶어갖고, 선생님 또 이제 잠이 안 오신다고 그러는데 잠 좀 잘 주무세요. 근데 보니까 오늘 종강고 이제 마지막 강의라 아마 퇴직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후계자는 어떻게 많이 그래서 안 되면 저라도 후계자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하시는 게 좋겠고, 하여튼 우리가 이 교육본이론 입장에서 좀 노래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구하고 하하면 우리 산 밝아지려니 찬송가도 하나 만들고 장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것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의식을 여러 가지 가진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선생님께도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본 이론적인 입장에서 우리 그 학교 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학문이라는 그런 순수한 학문을 연구하는 입장이지만 어떤 인간 삶을 현장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이런 복음을 교육부에 좀 전파를 하겠는데요. 그거 좀 집중적으로 학교 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말 올바르게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나키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나영 선생님이 잘 들었나요? 선생님, 학번이 몇 번이요? 저는 8년 학번입니다. 내가 학점을 잘 주려고. 학점 때문에 필요가 바로 할 것 같아요. 큰 공간이고. 나는 그냥 이름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안심하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학교를 어떻게 정상화하느냐,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느냐. 아까 내가 지적한 것이지만은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은 교육학이 정상화가 앞서야 할 텐데 교육학이 정상화되지 않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게 되면 혼란에 빠져요. 혼란에 빠져요. 그렇죠? 이게 진짜 지금의 양상이에요. 학교의 정상화를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보지만 딱 앉혀놓고 무엇이 교육이냐고 물어보세요. 아마 어물어물할 거예요. 대부분. 그만큼 그 빈궁한 상태다 말이죠. 학문적 사고가. 그러니까 뛰는 사람 많은데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뛰는 것보다 생각하는 운동이 더 심하거든. 알거든요. 그런 좀 잘 지적을 하셨고, 교육부에 계시다니까 좀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직접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후계자 문제, 아주 좋은 기분이에요. 사실 나한테 가장 큰 과제예요. 지금이라도 정말 퇴임을 하고 싶어요. 퇴임을 한다. 모든 걸 포기하고 40대 중반부터 기꼴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좀 호가분하게 매력을 제쳐놓고 생활하고 싶은데 그 바톤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내 계획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한 5년 정도는 더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그 솔리드한 집단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후자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 정말 그 연대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할수록 가장 외로운데, 외로워요. 많이 있는지, 참여는지. 남들은 다 저렇다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의혹이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대 의식이 생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나 자신도 중요한 결심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지금 교육학 안에 교육 원리 전공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 기분 같아서는 다른 교육학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전략상 그리고 후계자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교육학의 한 전공 정도로 가는 것도 좋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그러면 교육 원리 연구 전공이라는 것은 교육학의 산하 하위 집단이냐? 그렇진 않아요. 반체제 집단이라고 해요. 반체제 집단. 항상 말썽을 있고 그 교육학 내부에 긴장감을 갖게 하고 뭔지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노력하도록 하는 그건 헬스 집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거든. 반체제가 국가에 반하는 게 아니거든. 국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의 잘못을 반하기 때문에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는 게 옳다. 이렇게 봤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호랑이 소굴까지 들어간 사람이 또 엉망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안 들어간 것만 못하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중요한 인연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 강의 마지막 강좌에서 여러분을 만났고 그래도 비교적 처음부터 끝까지 내 얘기를 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얼마든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지원할 용의가 있어요. 부족하나마. 그런데 이황원 선생 그 얘기 가운데 상당히 무슨 노래도 만들고 붉은 악마 하나 만들자 이런 스타일인데 흥분은 눈물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실망과 좌절과 막막함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견뎌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겠어요. 답이 됐어요? 소감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렇지? 이황원 선생. 그렇죠? 아무튼 고맙습니다. 인카레 해주셔서. 오케이, 다른 거. 예, 먼저 그러니까 한 학기 수업 동안 이제 교육 본의론 강의 통해가지고 저희 부지와 편견을 느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행정전공 석사과정 이동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부지와 편견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 제가 학기 초에 제 강의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 전공이 교육행정이다 보니까 저는 그 중에 상당히 실제 사범대학의 역할 중에서 교사 양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 양성과 관련해가지고 사범대학 개편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우리 수업 논의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자네는 원점에서 끝나고 있으니까 대답이 좀 그렇다. 대답 올라가지고 그 뒤로 이제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리포트를 쓰면서 선생님이 교육 본의론 입장에서 교육 소재를 수도계에 차용한다는 데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과 교육이 약간 일반 교육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도계에서 차용하는 교육 소재의 경우에는 상부자와 하와자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통해서 교육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건 뭐냐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데 특히 수도계를 사용한 교육 소재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한 명의 교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 제한되거나 반대로 한 학생에게 다수의 교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사범대학에서 현재 시대대로 양성되고 있는 교사의 수급이 낮추나 실제로는 전혀 어떻게 교사의 그 재능을 어떻게 양성하기 힘들 것 같고요. 또 그때 양성된 교사들의 수준이랄까 아니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도 모호할 것 같습니다. 향후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일선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 중에서 학생들을 상부자로 만들고 교사가 하와자가 되어가지고 수도계를 차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간단한 예가 있으면 한 가지 들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양성 문제에 대한 내 견해는 그래요. 교사 양성은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리고 어느면 지금 교직 과목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사라고는 직업이 학교의 리더예요. 리더의 한 구성물이라고. 그 롤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 기능 전체를 이해하려면은 다 학문적 접근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교육학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직 과목은 교육학이 아니다. 교육을 이해하는 학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학문을 만들어서 그 교직 과목에 하나 포함시킨 것도 좋다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저 서울대학교 핵심 교양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상과교육이라는 교양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완전히 교직 과목과 다른 겁니다. 지금 교직 과목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학문적 접근이고 서울대학교 대학가에 듣는 사람들이 다 다른 분야에서 왔거든. 그냥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 교육과는 다 제외하고 나머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굉장히 열광을 해요. 내 경험에 하면.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학이 교직감의 하나로 추가되어야 된다는 것이 내 입장이고, 그 다음에 교사 양성은 교직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훌륭한 선생의 시공과 실습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되게 실습하면은 중고등학교 실습장 생각하는데 사범대학 자체가 실습장이어야 돼요. 사범대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티처가 되고, 그렇죠? 학생들이 가장 훌륭한 스튜던트가 되는 그런 생활이 사범대학 생활 전체에 관통해야 된다는 게.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그래 안 그래? 따로 며칠 가서 중고등학교에서 어쩌고저쩌고 넥타이 메고 치파 메고 왔다 갔다 하면 실습이 다른데, 그건 넌센스 중에 넌센스예요. 지금 사범대학도 훌륭한 학교기관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실습이 이루어진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항상 나오는 말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상당히 1대1의 관계인 것 같다는 거예요. 교육적 관계라는 게. 근데 학교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 대 다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 안 그래? 이제 이 선생님도 그런 거 지적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 대 다수를 가르친다. 그런다고 할 때 그 다수는 일률적으로 배우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 배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든. 제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요? 학교 현실이 다른데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교육부에 의해서 제도를 바꿀 생각은 않고 제도에 비추어서 교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고질적인 사고가 여러분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학교 제도가 바꿔져야 되지. 그렇죠? 학교 제도라는 것은 숙명이 아니란 말이야. 상당 부분 교육적 기능도 해야 되고, 그 기능을 하려면 교육적 내질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면 그 내질에 맞게 제도도 수행돼야 돼,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제도가 교육이라고 고착돼 있어. 지금 가령 상가 교육의 강좌에서 교수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근수승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한 10명 정도가 소그룹으로서 1시간을 또 진행을 해요. 본강좌가 있고. 근데 경험해 하면은 그 본강좌보다는 그 소수 집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집단의 교육적 교습이 더 활발하고 의미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것은 서울대학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제도요. 자유해.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제도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을 먼저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제도를 수정하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학생들끼리 교육적 교섭이 교사와 학생에 의한 교육적 교섭보다 더 의미 있다고 해요. 그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지금 학교 입시주의 기능이 그 교육적 교섭을 다 파괴시키고 있죠? 그렇지. 아는 놈이 모르는 놈한테 가르쳐주면은 자기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게 되는 평가 체계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것을 제도상으로 극복을 해야지. 선배와 후배 잘 아는 놈과 모르는 놈들이 교습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그 상황을 고착시키면은 어느 원리도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지금 학교 체제를 어떻게 교육 단위화하느냐 하는 문제는 연구 과제라고. 그렇죠? 아까 교육 행정한다고 그랬어요? 교육 행정하는 사람들한테 그 많은 머리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면. 그러니까 뭐 좀 살려보세요.
연구 과제로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교육학부생인데요. 학교에서 진정한 교육 잘하는 거 봐. 학교에서는 진짜로 진정한 교육적인 이런 요소들이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 지금 고등학교를 막 나왔다는데 학교마다 다 달라. 초등학교랑 고등학교고, 고등학교도 A지구에 있는 거하고 B지구에 있는 게 다르거든? 또 고등학교와 대학은 다를 거야. 내가 보기에 고등학교와 대학이라서 완전히 다른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도상 지금 고등학교에 대학을 얹어놨는데 완전히 다른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건 좀 얹혀놨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 것인데 지금 학교가 얼마나 교육적이냐 이런 질문을 했지. 또 교육적인 것은 없느냐 좀 질문이 서툴러. 어느 정도냐 해야 되고 어느 학교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알겠어요? 그건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혹시 내가 그린 그림 봤어요? 그 전에? 교육하고 그 학교가 겹치는 부분. 그렇죠? 어느 학교는 많이 써있고 어느 건 적을 써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도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 오케이? 어느 학교, 지금 출신 학교가 어디야? 고등학교. 거기 가서 한번 조사 좀 해봐. 어느 정도 교육적인지, 교육의 내질에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도 좋을 거야. 네, 저는 그 평생교육전공에 박사하는 신원사라고 합니다. 하나의 학문이 대학 내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학과로 존재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영주형을 가지고 그 내재적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말에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를 좌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제 동감을 하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계속 말씀하셨지만 언어학을 예를 드셨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학문적인 완결성이 대학에서 학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근거가 되는가라는 면에서 조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신 언어학이 정말 대학에서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 학문적인 완결성이 분명히 잘 모르겠지만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언어학이라는 학과가 존재하는 곳은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문적인 완결성이라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MBA 과정인가요? 그런 것들을 대학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과연 학문적인 완결성만이 대학에서의 존립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어떤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구들이 대학 내에서 수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학이라는 게 옛날 얘기에는 소위 상하탑, 학문의 철두철미한 기관이 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때는 대학이라는 게 소수 엘리트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조금 머리가 이상한 놈들만 들어갔어요. 지금도 불합하는 대학 어느 곳에 가면은 대학 가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 봐요. 그 전에 되게 직업을 갖게 된다고. 역시 좀 이상하더니 대학 간다 그런다고. 근데 우리나라 학교는 성인이 되는 사람은 거의 대학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학이 적응을 해야 돼. 응용에도 적응해야 되고 직업에도 적응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나는 그 직업교육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소위 학문의 순수성이라는 것을 고집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요. 자, 응용학문이다 있어야 되고
지금 나는 그렇게 얘기했죠. 학교에 개선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했지 않았어요? 됐죠?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예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지금의 교육학을 학교 연구라고 하면 나는 거기에 전혀 반문할 이유를 갖지 않아요. 그것을 교육학이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 세력이 교육학을 점유하고 있는 게 문제고, 그리고 고야놈의 교육학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억압하는 게 문제고, 사실상 교육연구는 되어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서울대학 교육학과 같은 것이 학교 연구 체제로 가고, 그야말로 MBA 시스템처럼 학교를 개선하는 그 어떤 특출난 효과를 내는 그런 멤버들이 거기서 양성이 됐으면 하는 게 내 그 입장이에요. 다만 내가 굽히지 않는 입장은 그것을 교육학이라고 하는 건 잘못이다. 교육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자율화된 학문, 철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그것이 잘 땡겨 진짜 정도 문제입니다만은 여기에 비추어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이 교육학이다. 그것은 잘못됐고, 그것은 교정이 돼야 된다 이거죠. 아까 학문적 완결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 완전한 학문은 없거든? 그렇죠. 언제든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따라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교육학은 출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정도의 진전을 우리가 약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오케이? 네, 교육행정 전공 박사과정 이정열이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 수업을 한 중반까지쯤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남자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살아오는데, 이거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잘 모르고 그냥 조건도 좋고 적당해서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느 한 그 이성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래, 그렇죠. 그럼 봤는데 이제 한 10년, 15년 이제 짬도 차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방은 안목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명리학 반하게 나의 정말 진실한 이성으로서는 새로 이제 만나게 된 이 여자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럼 그 상황에서 과연 그대로 사느냐, 이혼을 하느냐, 아니면 두집 살림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느냐, 그런 식의 어떤 비유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정원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어떤 평가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뛰어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반문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계셨다는 것을 봤을 때, 그게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워가 굉장히 강하셨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지 않았겠느냐. 이제 사실 보통의 이제 학생들, 물론 보통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교수님보다 파워가 좀 이제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성 간의 그런 어떤 나와 그녀와의 그런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들, 환경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어째 하고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내 생각은. 어떻게 해도 좋은데,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요. 어려운 결정인데, 나를 두고, 그거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인데, 내가 그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이거 틀렸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 누군가 시작해야 된다 할 때, 왜 나만 암에 걸렸나, 이런 기분을 갖다 보는데, 그런 생각 절박한 게 아니었었어. 왜 나한테 이 과제가 주어졌냐 말이죠.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거기는 계산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나도 컴퓨터처럼 계산을 했다. 내가 심리학과에 가는 게 나은가? 그렇게 남아서, 이 부조리를 해치고, 다수나 대안을 내는 게 옳은가? 이런 거거든? 근데 나는 그때까지 학자 생활을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다른 어떤 것을 오프를 하더라도, 뭐 대통령까지는 뭐 내가 알고, 결국 장관 정도는 하라고 해도 나는 학자를 택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내가 저울질을 해야 되거든? 저울질을 하는데, 여기 남아서 교육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의외로 컸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선택이 좋았다는 거죠. 지금 나만한 그 지능을 가지고 한 학문 분야에서 전부 틀려먹었다.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는 교육학뿐이요. 얼마나 좋은 분야예요. 조금 굵어라도 이게 고유한 지식이 되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취급받고 말이죠. 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득이 있다는 거죠. 소득이 있다. 이런 것이고, 다소나마 자기가 반골 정신이 있고, 또 학문하겠다는 뜻이 있다면은, 나 같으면 이건 왔다. 교육하려는 거죠. 다른 분야는 말이죠. 하나의 개념을 만든다는 것. 그것만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 분야에서. 지금은 천재예요. 교육학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산하는 것도 좋겠다. 내가 아까 어느 것도 좋다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정확한 명칭이 좋아요. 나는 학교의 행정적 측면을 연구한다고 하면 아까 이 선생님 측면은 하자가 없다고. 그래야 그래. 이제 그걸 아까 교육학을 한다라고 할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는 거죠. 알았어요? 어느 선택도 옳다. 오케이?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내경우가 그런 건데, 교육 심리학 하면은 말이죠. 상당히 기만적인 요소가 많아요. 내가 언젠가 그 교육학 연구 그 학교에서 나온 보니까 황정규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 기만에 빠져 있던데, 교육 심리학이라는 게 뭐냐? 교육학과 심리학의 연계 학문이라 있더라고. 이 다단인데서 건달들이 하는 짓이에요. 어디가 교육학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교육학을 새로 만들거나 심리학을 한다. 이것이 속결이에요.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시간의 지연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르게요? 네, 교육행정 전공 석사과정 윤지영입니다. 행정전공 사람들이 이런 질문이 많죠. 네, 행정전공을 하면서 사회에서 많이 이슈화되는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 사람들의 어떤 토론이나 의견 가운데 교육에 대한 문제가 빠져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교수님의 강의를 이렇게 퇴직하시기 전에 듣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기반 없이 행정을 전공한다라는 자체가 좀 사상 누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 교수님 강의를 들었을 때는 기존의 교육을 다 해체하고 뭐 용병학문이다 막 이런 강한 그런 어조들이 좀 교육에 대한 이렇게 비판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 죽이기 아닌가, 학교 죽이기 아닌가 이런 식의 좀 오해를 많이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끝까지 듣고 또 레포트를 써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오히려 학교를 살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한 희망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제시하신 그 10가지 영역 중에서 어떤 행정이라는 부분이 교육의 환경과 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앞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10가지 그 영역들을 어떤 그것을 축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교육학에 갖고 있는 전공 분야와 가교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좀 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강로를 쓰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다면 좀 더 어떤 오해나 비판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교육 본의론의 입장에 서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지 않을까. 내가 얘기하는 용병학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길죠. 근데 그렇게 압축한 용어가 있으면 쉽다고.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조금 귀를 거슬리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필요해요. 그러니까 난 일부러 그런 용어를 만드는데 무슨 뭐 교육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뭐 어쩌고 교육 연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보다 용병학명 하면 좀 딱 나거든. 그래서 나는 교육 환경이 큰 문제라고 봐. 학교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행정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지야. 교육 행정학 책을 안 보면 금방 알아. 이 글 쓴 사람이, 이 책을 쓴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행정을 생각하는 만큼 정도의.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교육행정학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행정과 교육이 서로의 환경으로 살아가는가. 그걸 공부할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교육 환경론에 일부러 편입시켜서 연구할 수 있다고 말이죠. 행정이 교육에, 교육이 행정에 연구하는 거, 어떤 것이 마이너스 환경이고 플러스 환경이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면 아마 세계 둘째 교육 행정학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 아까 이황원 선생님 같은 분은 벌써 교육부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쉽게 전달이 된단 말이죠. 다만 나는 굉장히 외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접촉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좀 매개를 해가지고 나를 초청을 해준다면 내 이름과 관련해서 어느 잘못했는지 내가 그걸 발표할 용의가 있어요. 오케이? 다 됐어요? 저는 저교육과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이승대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뭐 대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저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있다가 휴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그런 선생님의 위치에 섰을 때 저렇게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제기하면서 부학들에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심어줄 수 있겠는가를 저 반성이 끊임없이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길을 간다면 제가 항상 고민해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학문을 생각하면서 어떤 연구 대상을 탐구할 때 개념 규정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을 규정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탐구의 관점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런 부분들을 논리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들이 하나의 학문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학문들을
교육학뿐만 아니고, 물론 저는 이렇게 체육교육과에서, 스포츠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체육학도 역시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여기 필요한 우리 사범대 교육학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의 학문 영역에서 개념 규정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학문에서 정체성 부분과 관련돼서, 많은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전공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게 용변학문이든, 응용학문이든, 또는 분과학문이든, 그런 거와 관계없이 자기 전공을,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탐구한다는 것은 어떤 학자로서의 어떤 기본 소양이고, 아주 충분 필요 조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념을 규정하는 그 방법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저 전공을 할 때,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전공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낄 때, 그러면 내가 전공하고 있는 부분들, 당신이 전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그 명칭이 있겠죠. 그 명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면, 개인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제시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교육학을 맨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거의 모든 학문 분야가 어떻게 출범했는지 그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조사했어요. 그 중에 체육교육과도 포함됐어요. 내가 한 5권 정도의 책을 읽은 것 같아요. 네. 체육교육에 대해서. 보니까 아까 이 선생님 말했잖아. 사정이 똑같아. 재밌는 데가 아이러니하나 아니 이렇게. 동물에게 치고 유네스코에서 했듯이 많은 학문이지. 그렇죠? 그게 다 돌아있어. 그렇죠? 체육과는 재밌는 게 체육교육과는 생리학 같은 게 들어가 있더라고. 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생리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교육 생리학이라고는 안 하거든? 그래서 이건 또 다르구나.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체육교육학에는 당연히 교육학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 안 그래? 근데 교육학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이론한다고 꽤 긴 책을 썼는데 왜 교육학이 없을까? 체육교육과네요. 그 사람도 고민했을 거라고. 그래서 교육학을 쳐다봤겠지. 근데 전부 철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이거다 이거야. 그냥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비동전차게. 알겠어요? 이게 지금 체육교육과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외래 학문을 동그라미 치고 다닥다닥 붙는 것은 서울대학에서 교육학과하고 체육교육과 둘뿐이에요. 또 체육교육과 안에는 교육학이 안 들어있어요. 그거 조사를 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고유한 부강적 사실이 있다. 기존의 것을 제외하고 라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요. 어려운 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질문에 답하는 방법이 뭐냐? 우선 원칙적으로 외래 학문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 무엇인가 봐야 돼요. 그 원칙을 꼭 지키려야 돼요. 단 하나의 자율적 학문의 개념으로 바라보겠다. 이렇게 보자면 하나의 금기사항이 기존의 분과학문적 사실을 제쳐놓고 그건 퍽 어려워요. 근데 기존의 분과학문에 하나의 개념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그 개념의 뿌리가 이론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빌려온다는 것은 그 이론 전체를 빌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두리째 빼내고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 거. 나머지를 찾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해명하려고 해요. 이론적으로 해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과학문적 사실이라는 것은 개념 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란 이렇고 한 것이다. 이래놓고 교육 현상이 밝혀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나머지의 어떤 것이 어떤 게시턴트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걸 그 현상이라고 하거든. 현상학적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학적 방법이나 구조지적 방법 같은 것이 매우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규정하는 전체의 틀. 아, 이거구나. 아까 이 황원 선생님한테 유레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유레카는 개념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 저 이렇게 하고, 이게 뭐가 소리렇게 나타나는 게 있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동안 많은 교육학에 대한 논문을 썼지만은, 교육이 이것이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남들이 해석할 때 그런 이런 이전 해석을 하지, 무슨 품위를 올리는 것이다. 뭐라든가. 근데 나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이 소리 저 소리 해가지고, 그 전체가, 아, 이게 뭐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다른 분과학문에서 설명하지 못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우선 여타 학문을 배제해야 되고, 그 나머지에서 그 학문들이 밝히지 못한 어떤 게스토트, 형태, 현상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념적이가 아니라 이론으로서 해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학과에서 무슨 교육이란 이렇게 한다든가, 뭐, 문제하고 썼다, 한 패라그라고 썼다든가, 한 페이지로 썼다는 것은 나는 교육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고 본다. 그걸, 그런 식의 현상으로 구명하는 이 자율학문은 없어요. 이 세상에. 물리현상이나 이런 것이다, 끝,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 안에서 물리현상 아닌 것을 공부한 걸 다 배제하고, 이런 개념이 소위 엔도지니어스 되어야 된다고요. 그 학문 내에 고유 개념, 변이다. 그것이 뭉쳐가지고, 아, 이건 물리현상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개념 변이는 금물이야. 이론을 만들어야 돼요. 이론을 만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환경교육정과정 박사님 최호섭입니다. 저는 선생님 이론을 좀 공부를 하면서 많은 감화를 받고, 지금은 나름대로 미약한 역량이나마 교육학 연구를 제가 주로 학문 생활하는 데로 이렇게 삼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교육학 연구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연구에 적절한 방법이겠는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저는 이렇게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연구에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렇게 학문관이나 이런 것이 조금 달라서 애를 먹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교육학도들이 교육을 연구할 때, 특히 경험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말. 연구 방법론은 그 자체로서 한 학기 동안 강의도 부족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얘기하면 뭐 끝점이 또 없는 얘기고, 그렇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얻던 방법을 얘기하죠. 강의 초에 얘기했는지도 모르는데, 가끔가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습니까? 이런 말이 황당하죠. 아까 뭐 어떻게 해서 각오를 했으며 어떤 날을 뭐 보냈으며 한다면 끝도 밑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비교적 나는 모든 학문의 방법론을 다 리뷰를 했어요. 리뷰를 하고 교육에 의해서 보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여지를 내려놓고 비판적으로 바라봤단 말이죠. 그런 것은 이제 그 교육적 인식론에서 혹은 학문과 교육 상권의 5장에서 정리가 됐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은 그거예요. 절대 학교 제도 개념에 말이 듣지 않는다. 둘째는 외래 학문을 쓰지 않는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회학, 철학, 심리학, 뭐 어지간히 교육 철학하는 사람보다 철학 많이 했고, 어지간히 무슨 사회학 하는 사람보다 내가 교육 사회학 하는 사람보다 교육 사회학 공부도 했어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학문을 만들었는가를 공부를 했지.
그 사람들이 만든 결과를 내가 응용했거나 안 했단 말이죠. 그건 철두철미하게 그랬어요. 그러면 대개 내가 다른 학문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 학문을 제외하고 남는 게 뭘까? 이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나는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걸로 내가 지금 한다는 이건 잘라서 4개를 잘라가지고 노트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든 책을 보든 길거리를 다니든 이건 아무래도 교육이단 말이에요. 교육이라고 하고 싶다. 교육의 요소로 포함시키고 싶다. 이건 무조건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가 이상한 것은 뭐냐면 왜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 얘가 차가 가는데 이게 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할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잠겨있기 때문에 교육 현상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는 방학 동안에 그걸 쭉 펼쳐놓고 그 내적 통일성을 찾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관계가 지어지지 않는 것은 배제하는 거예요. 리저브도 해놓고 배제하고 명백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쓰레기통 보내고 이건 뭔지 있는데 내가 연관관계를 모른다고 할 때는 따로 모른다고. 그래서 그때는 관계가 없는 것은 교육현상이 아니다. 그 내적 연관이 없는 것은. 그렇게 배제하는 방법을 취했고, 그것이 거듭되는 가운데, 아까, 이게구나,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99개 뭐 태제 쓴 거 있죠? 그게 그거라고. 그러니까 99개를 썼는데, 100개를 안 쓴 이유가 있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이것은 탐구 영역을 만들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1, 2, 3, 4 쓸 때는 한 패라그라프를 쓰는데 한 페이지를 쓰는데 항상 전체를 의식했어요. 그러니까 각 페이지가 교육 전체를 생각하고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전체와 결합을 시킨다는 거야. 그것이 중요해요. 방법으로서. 단편적인 것을 묶어서 어떻게 될 것이 아니라 그 단편적인 어떤 것이 전체 의미체제 속에 포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걸러낸단 말이죠. 이제 그것은 이제 현상일 수도 있고 구조주의일 수도 있고 오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경험주의적 방법으로서라는 말을 단서로 붙였는데 나는 경험주의가 가장 문제가 많은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교육적 인식론에서 극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교육학은 다분히 실증주의적 전통에서 교육 연구를 하고 있거든? 그래 안 그래요? 교육학 연구가 교육학에서 나온 거 보세요. 뭐 통기구 잔뜩 갖다 놓고 그냥 별표 붙이고 의미 있다 하는데 그 의미 있는 거 봤어요? 그거 나오는 거. 고추만 뗐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걸 맹목의 확실성이라고 해요. 나는 그것에 익스퍼티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맹목인 줄 알아. 그러니까 경험주의는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알고 버려야 되는데 버릴 만한 이유가 많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주의는 너무 큰 애착을 갖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시죠? 그러다가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알고 버리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케이? 북동관의 음악교육 전공의 박사과정인 한정입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 교사 중이고요. 선생님 강의는 석사과정 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더 많은 거 듣고 싶었는데 또 밤에 해가지고 좀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그 교과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모든 교과교육학들 사범대학교 안에 있는 교과교육학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음악 교육을 하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학교에서 음악을 해서는 음악대학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교육과는 학교에서 그냥 일반계 이문교육 같은 거 나와서 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음악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근데 또 물리교육과 몇 년 전에 나왔던 물리교육과 같은 사태를 보면
물리교육과도 물리학과보다는 약간 이기주적인 학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음악교육과가 있는 그 대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 한국에 한 2개인가 3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 체육교육과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엘리트 교육을 완전히 빠져버리고 체육교육과가 들어가는 시험 보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교과교육학적인 그런 거에서 보면은 교과교육학이 나갈 방향은 이런 교육 보이론적인 그런 연구를 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이주 잡하고 남아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교과교육학들 보면 영문과에서 교육과는 하여튼 좀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교는 안 그렇지만 다른 대학들의 사범대학은 아예 무슨 기업의 취직조차 사범대학은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교과교육학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과교육학에서 규정되는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거기서 규정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만 가르쳐야 된다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좋은 질문인데, 지금 사범대학에도 해경원이 센터이 굉장히 많아요. 교과교육 전공하는 사람하고 교육학 전공하는 사람끼리 해경원이 많다고. 그래서 서로가 불만이에요. 가령 국어교육이다 그러면 국어교육과는 국어에 대한 애착이 많다. 그래서 교육학과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교육학을 공부해야 된다. 교직학을 크게 하자. 그 얘기지만 결론은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에 교육학교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 큰 문제점이 있어요. 교육 전공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 그럼 너희는 교육학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그게 아니고 철학 심리학 사회학이다. 그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 약점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냥 교육 과정 목표 설정, 그러면 그냥 무조건 국어의 교육 목표 설정하고 따라가고 있단 말이지. 예, 그것이 공장모의등이라는 데 얘기했거든. 그런데 내가 국어 교육이라는 걸 공부를 한다고, 음악 교육을 공부한다고 할 때는 교육학과에서 얘기하는 걸 듣지 않겠어요. 정말 음악 분야에서, 혹은 교육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교육이 일어났는가. 이걸 아까의 게스트할트를 얻는 방식으로 얻어나가야 돼. 그래서 교육학과에다가 이게 교육이다. 우리 국어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교육이다. 이게 음악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교육이다. 그래서 티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학도들이 그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마치 교육학도는 자기 답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각과 교육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하나의 넌센스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불교교육 하게 됐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불교에서 일어난 교육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첫장부터 끝까지 교육 과정 전공하는 사람한테 목표 설정해가지고 썼더라고. 보니까 내가 쓰레기야. 불교 역사 속에 그 많은 교리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 때려치우고, 그리고 그걸 개념화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목표 설정부터 평가까지 나와 있어요. 넌센스의 넌센스죠. 석가모니가 기가 찼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악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티칭이 일어난다. 제자와 순간. 그걸 어떻게 개념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진짜 교육과 학과 간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의 협력이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어. 아인슈타인이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최고의 물리학자였어요. 아인슈타인 무슨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옳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 그때 삐아제하고 만났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삐아제를 만나는 것은 삐아제 입장 최고의 영광이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삐아제가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너무나 아인슈타인 안 되는데 삐아제가 갔다는 거야.
하더니 당신 뭐 공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린애들이 아주 단순한 물리적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해서 공부하고. 인과관계의 개념이 언제 생기고, 무슨 보존의 개념이 언제 생기고, 그렇다. 얼른 들으면 유치하기 짝이 없죠. 그 내용상으로 볼 때. 그렇죠? 물리학의 측면에서 보존 개념이란 말이야. 그건 초보 중에 초보, 원시적이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깜짝 놀랐답니다. 당신이야말로 기가 막히는 연구합니다 말이야. 나는 높은 지식에 물리학 지식은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근데 당신이 그걸 공부한다니 이거 얼마나 훌륭한 공부냐. 정말 나도 알고 싶으니까 부디 같이 좀 공부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하시는 거지. 그렇죠? 되게 높은 학자 수준은 그렇게 통합이 이루어져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저지들은 우리 물리학, 우리 교육학 그런다는 거죠. 알겠어요? 서로가 배워야지 협력해야 되고. 그런 방법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나는 저 음악 교육을 공부한다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음악 속에 사례가 많거든? 그렇죠? 그 사례 속에 교육을 어떻게 묶을 수 있느냐. 이것을 공부하면 나 같은 사람은 확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만 한 가지만 있어야지. 음악과 음악학은 분리됩니다. 내가 보기에 같이 얘기가 성질이 아니란 말이죠. 음악을 잘한다는 것과 음악학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종류의 것인데 그걸 혼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말이다 기억을 하는데 오케이? 철학 전공 석사과정 홍주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교육을 정의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 그 세속회와 수도계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도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관계 양상들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선생님께서 보시려고 하셨다고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수도계 그렇다면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 교육 자료가 되고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수도계가 수도계가 삼는 그 대상이 온갖 것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교육 소재라든 교육 자료도 수도계가 대상으로 삼는 온갖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온갖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직접적인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는 지식 또는 보는 지식 이렇게 우리가 또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소재로서 교육적 소재로서 그 자체의 어떤 가치나 적절성이 어떤 것이 더 교육에 더 가치 있는 소재가 된다든가 적절성, 적절하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적용 양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그 적절성과 가치, 교육 소재의 적절성 가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교육 철학의 개념을 두고 질문하지 마시오. 나한테. 네. 이를테면 하는 지식, 보는 지식, 개똥개 같은 얘기예요. 보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서 다방 건달들이 하듯이 연결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한테 질문을 하지 마시오. 하는 것이 보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체라고는 분리도 극히 잘못됐어요. 내가 수도계를 의식할 때 그렇단 말이죠. 어느 수도계의 폼이나 지정체가 포함됐어요. 통합적이에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지식, 보는 지식이라고 얘기할 때 난 글을 좀 읽었는데 이런 것도 학자가 할 수 있는 분류인가 라는 정도로 나는 하찮게 봤어요. 그 다음에 발달 단계다 아니다 하는데 나는 그 개념을 다 그 교육과 무관한 걸로 봐요. 내 개념이라면은 모든 종류의 품이나 모든 수준의 품이나 원칙적으로 교육수단 가치는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계와 교육계는 공생관계가 있지만 갈등 관계도 많아요. 그 가치 판단에서. 그래서
그리고 내 말이라면은 차상품적인 것이 상부의 소재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말이었죠. 그래야 안 그래. 근데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것이고 개인에 따라 다르고 또 시간의 흐름과 따라서 다시 재정비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 그런 것이 원칙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소재 가치가 있느냐. 그 교육 주체를 떠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나한테는 질문이 해당이 안 돼. 더구나 이렇게는 학문은 태권도보다 더 가치 있다든가 그런 방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죠. 교육철학 분야에서. 그리고 그런 기준이 뭐냐 하는 건데 그건 수동에 관의 헤게모니 문제지 교육의 헤게모니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지금 학교에 들을 때면 어떤 교육 과목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수동의 상호간의 헤게모니 문제고 흔히들 피터스류의 학문하는 것 혹은 아리스토텔레스류의 관조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지 교육학도 할 말이 아니에요. 피터스가 드라마 스쿨에서 할 얘기지 교육에 대해서 할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만큼 지금 교육 철학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다고. 정말로 시계점에 옛날 국가에 도지한다는 말인데 뜯어서 다시 붙여야 돼. 내가 보기에. 그래서 DTA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혹평을 하고 있는데 논쟁을 할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긴 시간을 가지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요건데 지금 교육 철학의 개념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오케이? 시간이 됐어요. 됐는데, 자, 마지막 아나운스멘트 비슷한 게 지금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강의 초에 한 말을 내가 하나 상기시키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내가 교육 본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희생시켰다. 그건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했는데, 이 퇴임을 앞두고, 그 시간의 제약이라는 것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에 동참한다. 혹은 아까 새로운 교육학의 지평에 한번 가봐보고 있다. 자, 그러면은, 그건 분명히 내 동지요. 그 동지는 나한테는 특별한 집단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대로, 이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외로움을 의지할 수 있는 연대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언제든지 같이 만나서 토론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내가 메시지를 받은 것은 이런 얘기요. 구체적으로 난 퇴임하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구체적인 얘기를 내가 하죠. 내가 5년 동안 했던 한군 집단의 연대에 공헌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랬거든. 그러기 위해서 장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낙성대 입구에 파출소 옆에 있는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8층에 큰 공간이 하나 있는데,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볼 때는 상당히 큰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도 집어넣어서, 언제든지 지금 우리가 하려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그 관계를 지속하고, 교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 찬스를 놓치지 말라.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외로움이에요. 원래 학교라는 게 별짓을 하려고, 보통 사람하고 다른 짓을 하려니까 외로워서 맺는 것이 학교거든. 그러니까 그 학교의 취지에 맞게 그 공간을 활용하자. 그런 얘기요. 알겠어요? 근데 인포메이션 충분히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5년 동안 그건 부채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또 그런 취지가 있으면 좋은 주제를 가지고 그럼 그거 발전시키는데 그것을 방문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 얘기요. 오케이? 전달 됐어요? 김지현 선생님? 들어가서 보충하시오. 없어?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 강좌를 위해서 협조한 사람이 많아요. 아가씨 포스터 내용부터 그것을 어디다 붙이는 것부터 디자인하는 것부터 또 그러니까 이메일로 그냥 있는데 없는데 다 그냥 검색기로 그걸 무슨 뭐라고 나 그걸로 그냥 막 보내고 말이야. 그리고 또 오버헤드 프로젝트 좀 두분 안 가는데 무거운 것 같아 장치되고 이런 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강의에 공헌한 사람들이고 일일이 실명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 보이는 가운데 협조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 알죠? 김남희 선생님 그 티칭 어시스턴트 어디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정 고맙게 생각하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야말로 나한테 아주 재미있는 그 교육의 파트너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자축하는 입장에서 같이 박수 주십시오.